칼퇴를 원하고 워라밸을 쫓는다는 거는 응당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똑같은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내가 갑자기 칼퇴를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내가 칼퇴하고 넷플릭스 쇼 하나 더 본다고 행복해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진짜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세 가지는, 오늘은 워라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앞서서 한국의 워라밸과 유럽의 워라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워라밸의 정말 바닥이죠. 워라밸계에 천상계와 지옥도가 있다고 하면 한국은 정말 지옥도야. 왜냐면 한국은 진짜 워커홀릭들의 나라예요. 누구나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경쟁도 너무너무 치열해. 치킨 or the egg 약간 이런 디스커션이긴 하지만 경쟁이 심한 사회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들 열심히 일을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사회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인생이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위계질서를 한 스푼 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갓 일을 시작한 신입일수록 위계질서의 하위층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적당히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좀 턱없이 부족해요. 물질적인 보상이랑 함은 월급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고, 이제 휴가 일수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전반적인 일 문화를 보면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분위기랑 정말 상반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집단주의적인 사회에도 뭐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음과 양이 다 있겠죠. 양은 정말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끌어주고, 또 안타깝거나 뭐 딱한 상황이 있으면 좀 봐주기도 하고 눈 감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집단의 목표가 하나가 있으면 개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묵살이 되는 거예요. 뭐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로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한 걸 수 있겠죠. 유럽은 이에 비해서 워라밸의 천상계죠. 왜냐면 첫 번째로 사회 자체가 뭐 일에 미치지 않았어. 일 중독이 되기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아니고요. 물론 야근도 유럽에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칼퇴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워라밸이 무조건 보장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본인의 야망 지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야근을 당연시하지는 않아요. 법적으로도 굉장히 철저하고, 또 주니어라고 해서 야, 너 위에 사람들이 집에 안 갔는데 너가 어디 감히 먼저 집에 가느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이런 위계질서가 없죠.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네가 퇴근을 하고 뭔 일을 하던 나랑 무슨 상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짙어요. 대신 again 모든 일에 이제 음과 양이 있죠. 양은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신경 꺼주는 게 너무너무 자유롭고 좋겠죠. 하지만 네가 돈을 받는 만큼 그만큼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그럼 너는 능력이 없는 애구나, 받는 돈의 가치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바이바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약간 정없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정직원을 잘 안 줘요.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순간부터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일을 안 하고 정말 꾀병을 부리면서 병가를 내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원을 잘 주지 않는 분위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못해,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에게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능력을 키우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각자 도생의 사회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받는 돈의 값어치를 못하면 I feel sorry for you, but you have to go. 이런 식이라고요. I feel sorry for you, so let me help you. 이게 아니에요. 다 이 업 앤 다운이 있죠.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인턴십 같은 거 빼고 정말 정직원으로 일을 했었던 경력이 딱 1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1년은 제 인생에 정말 인텐스했던 경험,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신입이자 조직의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압박감, 어려움, 긴장감. 그래서 뭐 워라밸이고 뭐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빨리 그만두고 싶었어.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유럽으로 이민을 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타미일피거에 취직을 했어요. 타미일피거는 이제 미국 브랜드지만 글로벌 본사는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이 모든 노동 조건이라던가 계약 내용이 다 유럽 네덜란드 법에 따른 거죠. 이 말인즉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엄청 놀았죠. 타밀피거에 제가 취업을 했었던 게
아마 제가 한 26, 7살?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일하느라고 너무 괴로웠었는데 갑자기 유럽도 왔지, 20대 후반이지, 워라밸도 막 보장되지, 허파에 바람이 엄청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제 인생에 제일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이제 롱 위켄드 간다고 유럽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페스티벌도 친구들이랑 팀 꾸려가지고 항상 놀러 다니고, 진짜 여름에는 더 바쁘고 겨울에도 항상 바빴어.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열심히 놀면서. 그런데 이렇게 놀다 보니까 사람이 노는데 좀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허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간중간 찾아오는 현타가 아니라 정말 신나게 열심히 내가 놀 수 있는 만큼 나의 맥시멈으로 최선을 다해서 놀고 나면 오는 그런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또 탕진하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탕진하고 이렇게 소확행이나 쫓고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서 살다가 나는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내가 뭔가 쌓아온 것들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커리어라면 커리어를 쌓기는 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내 인생에서 성취해 온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여태까지 너무 소비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그 누구도 나이 먹으면서 계속해서 놀고 싶진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제 마음 같을 순 없겠지만 한 8, 90%의 성인들은 다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는 데서 오는 행복은 물론 거기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굉장히 쾌락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성취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제 맡게 되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 이전에 있던 팀이 조금 널널한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도 인정받고 워라밸, quote-unquote 잘 보장이 돼 있었고 이러니까 그 팀에 계속 있고 싶었으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이제 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빡세고 연봉도 더 높고 좋은 팀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이 왔죠. 이때는 진짜 제가 어려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런 번아웃 자체가 그렇게 쉽게 안 와. 왜 20대 초반에는 이제 커피를 대여섯 잔씩 마셔도 머리만 대면 이제 바로바로 잘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30 넘어가고 이러면 오늘 하루 동안 커피 몇 잔이나 마셨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가면서 마셔야 되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숙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야. 내가 이미 그 스테이지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제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일만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아웃이 왔죠. 물론 안 맞는 일을 오래 해도 번아웃이 오지만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워라밸의 바닥을 다시 한번 보게 됐죠. 이제 조금 한국과는 다른 유럽이라는 세팅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한국과 유럽 일 문화의 차이는 한국은 워라밸이 없는 삶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 같아요. 유럽은 이것보다 상황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유럽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팀에 야근이 너무 많아. 애기 가질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미 애기가 있다던가 그래서 가족한테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사이드 잡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너의 선택이 그렇구나, 너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구나, 오케이 뭐 어쩌겠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요. 한국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세계도 공통점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공을 하고 싶고 야망이 되게 많은데 워라밸까지 챙기고 싶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서 많이 성취하고 얻어가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지불을 해야겠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Hard choices easy life, easy choices hard life 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선택을 하면 쉬운 삶을 살고 쉬운 선택을 하면 어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 진짜 이 말이 인생의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버린 린트 초콜릿 근데 이거를 먹는 거는 정말 쉬운 선택이죠. 왜냐면 초콜릿 맛있잖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속 뭐 한 팩을 다 먹어버렸어. 이거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겠죠. 딱 그건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 건 너무 힘든 선택이야.
왜냐면 힘드니까 운동하는 거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내 건강에 너무 좋잖아. 그러면 easy life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물질적으로, 비물질적으로 좀 여유로운 삶을 원하면 그 대가로 엄청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해요. Hard choices, easy life인 거죠. 지금 노력을 안 해. 그냥 내가 인생을 소비하면서 즐겁게 소확행 쫓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삶이 빡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결국 개인의 선택인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그 열매의 달콤함만 맛볼 수 있는 곳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은 무조건 워라밸이 보장되어 있고 뭔가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국과 유럽을 비교했을 때 유럽이 한국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죠. 그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워라밸이라는 건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워라밸은 보통 칼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워라밸이 지켜져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칼퇴를 했어. 그럼 칼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극소수의 열심히 사는 분들 빼고 너나 나나 칼퇴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뻔해요. 소모적인 그런 여가 생활, 취미 생활, 똑같은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내가 갑자기 칼퇴를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내가 칼퇴하고 넷플릭스 쇼 하나 더 본다고 행복해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피상적인 행복의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피상적인 해결법. 뭔가 root cause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표면적인 부분만 해결하는 거. 그러므로 내가 왜 워라밸을 찾고 싶은 건지,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칼퇴를 하고 싶은 건지 정말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본인이 정말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아닌 이상 칼퇴를 원하고 워라밸을 쫓는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에서 응당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진짜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세 가지는 내가 충분히 벌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벌고 있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내가 일을 좋아하기까지 해. 그러면 워라밸은 저 물 건너 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엑스트라로 내가 일의 강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고삐가 내 손에 있다던가, 일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돕고 있다던가, 아니면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다던가, 남들의 인정까지 있으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 엑스트라까지는 전 솔직히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라밸 안 맞는다고 다짜고짜 회사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나 워라밸 원한다, 칼퇴 원한다, 이것만 외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솎아내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포기를 하고 똑똑하게 골라먹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어요.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옵션은 없어. 어렸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야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을수록 그 야망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디벨롭이 되잖아요.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뒤돌아 봤을 때 적극적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시기는 인생에 굉장히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조금 더 공격수스러운 삶을 사는 게 좋다는 거.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수비수에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미친 듯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영원하지 않아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에 좀 똑똑하게 취사 선택을 잘 해서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국의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자체는 정말 좋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내가 일을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안 갖춰져서 내가 칼퇴를 함으로써 본전이라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워라밸을 쫓는 게 내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선택인 건지 아닌 건지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